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의 벽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낯선 나라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독일의 소셜 미디어 마케터 한나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변화하게 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차가운 유럽의 겨울, 그리고 따뜻한 한국 문화의 만남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에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한나 마이어입니다. 32살이 되었지만 제 인생은 숫자와 데이터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클릭과 반응을 분석하는 일이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받은 것이 얼마나 오래 전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참 춥고 어둡습니다. 오후 4시면 이미 어둠이 마음속까지 스며들죠. 코로나 이후 제 인간관계는 더욱 단절되었고 재택근무를 하며 컴퓨터 화면과만 대화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우울함은 마치 독일의 겨울처럼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넷플릭스를 켰어요. 아무 생각 없이 추천 항목을 스크롤하다가 나의 아저씨라는 한국 드라마를 클릭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독일 드라마는 너무 차갑고 미국 드라마는 너무 과장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나라였을 뿐이었습니다. 첫 에피소드를 보는 동안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대사가 많지 않았고 극적인 사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이성균이 연기한 박동우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표정 변화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그저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 같다. 아무 말도 못하고 버티는 사람. 5편째 보고 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도 소리내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제 아파트에서 낯선 나라의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했습니다. 한나, 괜찮아. 드라마를 다 본 후 저는 레딧에 긴 후기를 올렸습니다. 이 드라마가 내 마음을 꺼냈다.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잠들었죠. 다음날 아침 제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온 요한이라는 41살의 남성은 미스터 션샤인을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믿기지 않도록 진심이더라. 그의 댓글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어요. 유럽에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개념이 오래전에 사라졌거든요. 그저 냉소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그런 감정을 진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핀란드의 소피아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동생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드라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불쌍하게만 그려요. 하지만 우영우는 달랐어요. 그녀는 강했고 똑똑했고 사랑받았어요. 가장 놀라운 댓글은 이탈리아의 마르첼로에게서 왔습니다. 6살의 노인은 응답하라 1988을 보고 밤새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생각나게 해서. 가족이란 말 잊고 살았어. 그의 짧은 댓글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별에서 온 그대, 우리들의 블루스. 한국 드라마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으로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강해져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억제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언제나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정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유럽에 없는 감정이었어요. 혹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드라마는 제게 그 감정을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모든 유명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예요. 콘텐츠 속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잠시 멈추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간단한 표현들이었지만 그 말들을 발음할 때마다 저는 설렜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손에 쥔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독일 공항과의 차이에 놀랐습니다. 우리 독일의 공항은 효율적이지만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길을 잃은 저를 보자 즉시 도와주셨어요. 독일이었다면 아마 안내데스크로 가세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을 텐데 말이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강을 방문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그곳이요. 저녁이 되자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독일의 공원은 해가 지면 보통 텅 비거나 아니면 위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한강은 밤에도 안전했고 활기찼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밤늦게까지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뮌헨에서는 여성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밤 11시에도 여성들이 편안하게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함이 일상인 나라라니 정말 부러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드라마 촬영지였습니다. 나의 아저씨의 배경이 된 정동진,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촬영지인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인 쌍문동. 드라마 속 장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저는 그 이야기들이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실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 드라마 팬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제가 더듬더듬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은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정말 기쁘다고 했죠. 미나라는 한국 친구는 제게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독일에서는 18살이 되면 대부분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됩니다. 독립이 미덕이라고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까지, 때로는 그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왜 빨리 독립하지 않는 걸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것이 바로 정이구나, 그렇죠? 미나는 놀라워했습니다. 한나, 너는 정말 한국을 이해하고 있구나. 어느 날 저는 성수동의 작은 책방에서 우리들의 블루스의 작가 사인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드라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였거든요. 어느 날 저는 성수동의 작은 책방에서 우리들의 블루스의 작가 사인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드라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였거든요.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아픔 그리고 치유를 그린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인회 당일 저는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독일이었다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짜증을 냈을 테지만 한국 사람들은 차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작가님께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작가님, 당신의 글이 저를 살렸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가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독일에서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제게 책에 특별한 메시지를 써주셨습니다. 한나에게. 당신의 눈물이 저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로 만나요. 그 책은 지금도 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답니다. 한국에 머무른 3개월 동안 저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의점 문화, 24시간 운영되는 배달 서비스, 깨끗한 대중교통.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감동시킨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었을 때 한 할머니께서 저를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30분이나 걸어서요. 독일에서라면 그냥 방향만 알려주고 끝났을 텐데 말이죠. 다른 날에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이 저를 한국 전통시장으로 안내해 주었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지하철에서 갑자기 아팠을 때였어요. 열이 나고 어지러웠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중년 여성분이 즉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셨고 의사와의 대화를 통역해 주셨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그렇게 돕는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병원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최소 2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 친절한 여성분께 말했습니다. 독일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이에요. 그녀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아직 개선할 점이 많아요. 하지만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독일 한나의 K드라마 일기장이라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몇 명만 구독했지만 제가 진심을 담아 한국 문화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유럽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치유받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매주 한국 드라마 리뷰와 문화 이야기를 올렸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은 제가 한강에서 찍은 일몰 영상이었어요. 독일의 칙칙한 겨울과 대비되는 서울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댓글에는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한나 덕분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가 넘쳐났죠. 6달 만에 제 채널의 구독자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강좌를 듣고 있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도전할 예정이에요. 언젠가는 한국어로 직접 드라마를 보고 싶거든요. 제 채널을 통해 저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심지어 브라질에서도 메시지가 옵니다. 그들 모두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우울증을 이겨냈고 또 어떤 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독일의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와 정서적 공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강의를 하냐며 망설였지만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강의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들 대부분은 저처럼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나의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움직이고 울게 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드라마 속에서 나를 만났고 그 덕분에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나 씨,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번 주말에 부모님께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한국 드라마의 OST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더 많은 장소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요즘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저처럼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어요. 한국어 학원은 대기자 명단이 길게 늘어서 있고 한국 식당은 예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효율성만 추구하던 우리에게 한국은 감정과 효율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진심의 힘입니다. 진심은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한국 드라마 속에서 나를 만났고 그 덕분에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춥지만 지금은 눈물이 따뜻합니다. 여러분도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방문해 보셨으면 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